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뽀개기 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인터넷에다가 iOS 스위프트 댄 깃이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브 소울, 한국에서 유명한 iOS 개발자분이시죠? 전수열님의 오픈소스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문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문서를 보시고 직접 적용을 해 보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잠깐 멈추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어떠신가요? 영상을 보시고 좀 잘 구현이 되셨나요? 일단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일단 댄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ew 프로젝트 해줍니다. 코드 파일 new 프로젝트 앱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제가 댄 튜토리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스토리보드로 해주시고요. UIKit 그리고 넥스트를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뷰 컨트롤러로 가주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간단한 그 UIKit에서 미리 보기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래쪽에다가 if debug 전처리입니다. 그래서 end if 요 엑스코드가 되기 전에 전처리기라고 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디버그, 만약에 환경 자체가 빌드하는 환경이 디버그라면 아래쪽을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import swift UI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struct 여기는 뭐 my view controller representative 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representative UI view controller representative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뷰를 만드는 거예요. UI view controller 만들기.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게 make UI view controller 있죠. make UI view controller 해줍니다. 이게 return,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드는 이제 뷰 컨트롤러로 반환을 해서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제가 로고를만 이렇게 찍어 놓을게요. available iOS 13부터 제공되는 거라서 이렇게 13.0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update UI 뷰 컨트롤러가 있어요. 메소드가. 요쪽 부분은 이제 스위프트 UI라서 요거 부분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스위프트 UI 관련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프트 UI 뷰를 만든 거예요. 이거 자체가 레프리젠터블이 뷰 컨트롤러 레프리젠터블이라고 해서 저희 UIKit 뷰 컨트롤러를 스위프트 UI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프리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available 요것도 마찬가지로 iOS 13부터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struct my 뭐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언더바에서 previews라고 정할게요. 그리고 preview provider로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만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미리 보기 화면이 생겨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static previous로 해서 이 지금 UIKit 뷰를 스위프트 UI 뷰로 만든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 커맨드 P를 누르게 되면 미리 보기가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폰 12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 돌리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제가 UI 설정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제가 이쪽에다 이렇게 뭐 my label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클러저인데
이 클로저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레이지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이라벨이라는 애를 사용하게 되면 이 클로저가 이렇게 쏙 들어가서 마이라벨을 쓸 수 있게끔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만약에 사용할 때 이렇게 인스턴스 만들어서 리턴 라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여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쪽에서 다 그 라벨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쭉 하게 돼요. 동일한 걸 계속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제 라벨이라는 거를 계속 쓰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하하 한 다음에 라벨의 폰트는 UI 폰트에서 뭐 볼드 시스템 폰트 이렇게 넣어 볼까요? 한 100 정도 주고, 라벨의 텍스트 컬러는 뭐 브라운이다. 블루로 할까요? 그리고 이제 오토 레이아웃 제가 걸 거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 into constraint를 false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토 레이아웃 설정할 때 이게 쓰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소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가 이제 스냅킷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스냅킷 관련해서 영상 다룬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일단은 뭐 UI를 설정한다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하나 만들게요. 저는 뷰 디드 로드 말고 로드뷰에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figure UI를 이쪽에서 하는 거죠. 여기도 로그, 여기도 로그를 다 일단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UI를 설정하게 되면 그때 이 configure UI를 통해서 이제 UI를 설정하는데 이걸 이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로드뷰가 떴을 때 라이프 사이클이. 그리고 이쪽에서는 UI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먼저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뷰 컨트롤러의 뷰의 최상단 뷰죠. 이 뷰는 하위 뷰로 둡니다. add 서브뷰를 통해서 어떤 걸요? 이제 마이라벨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라벨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순간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이 라벨이라는 거를 리턴해서 이쪽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요. 이 시점에 얘가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레이지 키워드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얘가 라벨이라는 게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레이아웃 걸어야겠죠. ns layer constraint active 통해서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myLabel center y축 constraint equal to self 내가 가지고 있는 뷰의 center y 앵커다. 똑같이 x축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옵션 커맨드 P를 일단 누르겠습니다. 그럼 미리 보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일단 떴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then을 써서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그러면 일단 아까 저희가 갔던 그 then 사이트로 옵니다. git 사이트로. 여기서 저는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로 저희가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GitHub 주소를 일단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튜토리얼에서 이쪽 그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프로젝트 스위프트 패키지스 그 다음에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 요 된 최신 버전이 2.7.0이잖아요. 그쵸? 이게 여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브랜치마다 아니면 레인지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넥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최신 버전으로 다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코드로 가보면 제가 아래쪽에 서브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my sub 라벨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요거 이름은 이것은 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이 my sub 라벨은 볼드 시스템 폰트 말고 그냥 시스템 폰트로 할게요. 시스템 폰트 사이즈를 한 50을 주고 웨이트는 제가 헤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브라운으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my sub 라벨을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죠. 이렇게 혹시 그 오토레아 개념 잘 안 잡히시는 분은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라벨은 이 메인 라벨의 아래쪽에 둘게요. 그러면 이 현재 있는 라벨의 바텀 앵커에 이 서브 라벨의 탑 앵커를 걸면 되겠죠. 이렇게 오토레이아웃 개념만 잡히고 있으시면 코드로 뷰를 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개념 토대로 계속 쭉쭉 그냥 그려 나가시면 되거든요. 현재 서브 라벨의 탑 앵커는 constraint equal to constant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my 라벨이 가지고 있는 바텀 앵커죠. 그리고 그 벌어져 있는 거는 한 30 정도로 그 패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이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오토레이아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XY 위치랑 크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라벨 자체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크기를 얘네들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XY 위치만 잡으면 되는데, 지금 my sub 라벨 같은 경우에는 탑 앵커를 이쪽에 걸었기 때문에 Y축은 지금 위치를 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 X축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축은 my sub 라벨 center X 앵커는 constraint equal to 현재 최상단 뷰의 center X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옵션 커맨드 P로 미리 보고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된 걸 볼 수가 있죠. 글씨가 너무 크네요. 사이즈를 한 20 정도로 하고 다시 옵션 커맨드 P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UI킷에서도 작업을 하시면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then을 사용해야 되니까 import then을 해줄게요. then을 한 다음에 이제 핵심은 간단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그냥 then 자체가 만약에 UI 라벨을 내가 쓸 거다 그러면 생성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then의 핵심이 뭐냐면 저희가 뭔가 이제 UI 라벨이나 뭔가 그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을 하잖아요. 생성을 할 때 이 얘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들을 이렇게 값을 설정해 주는데 이때 클로저 형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y sub 라벨에서 얘 자체가 그냥 UI 라벨을 만들어 버리고 then을 통해서 뒤에는 컴플레션 블락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중간에 있는 얘네들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리턴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제 이름을 안 쓴다 그러면 $사인 0을 하면 됩니다. 이 $사인 0, 1, 2 이런 거는 뭐냐면요, 그 클로저 안에 들어오는 인자들의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UI 라벨 안에서 then을 통해서 나온 애가 UI 라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 0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글자 색깔만 제가 뭐 블랙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옵션 커맨드 P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then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 이게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이 then 자체가 클로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로저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뭐 내용물을 뭐 my 라벨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my 라벨을 이렇게 넣어주고, 요거만 색깔을 제가 레드로 바꿀게요. 그리고 옵션 커맨드 P 이렇게 누르면 또 적용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클로저이기 때문에 이쪽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UI 라벨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n의 사용법은 일단 간단한 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에 보시면 뭐 오퍼레이션 Q라든지 그리고 커스텀 버튼에 대한 것들, 그리고 with라는 걸 통해서 값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해요.
자, 오늘 이렇게 댄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